2025년 11월 4일 새벽 1시 북한 평양의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서장회관에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섭니다. 그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묵념합니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조문 대상은 김영남, 북한 외교의 상징, 그리고 북중 외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추모가 아니다. 이건 신호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김정은은 직접 조문에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 전체를 비웠고 조선중앙TV는 방송 시작과 함께 이 사망 소식을 보도했죠. 이 의례의 정중함은 단순한 예우가 아닙니다. 북중 동맹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감정과 전략의 복합 작동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김영남 전 국가주석의 서거가 왜 북중 관계의 전략적 신호가 되는지 그 안에 담긴 외교적 코드와 동북아 정세의 흐름까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영남은 죽었지만 그의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김정은의 새벽 조문, 중국의 공식에도 김영남 서거는 북중 동맹의 신호일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영남이라는 이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도 뉴스 헤드라인을 스치듯 지나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애도할까? 왜 북한은 이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을까? 이건 단순한 외교적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의례 뒤에 숨은 전략, 감정으로 포장된 신호, 그걸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김영남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체제까지 무려 60년에 걸쳐 북한 외교의 중심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그는 좌천도, 숙청도, 실각도 없이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국제사회를 상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지금 북한은 국장이라는 최고의 예우로 그의 죽음을 국가적 사건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생전 김영남이 북중 우위에 공헌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북중 관계의 상징적 인물로 재조명하며 유가족의 공식 위로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애도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북중 간 외교 전략의 재강화 혹은 신호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죽은 사람을 조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외교 메시지를 해독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북아에는 거대한 외교 셈법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조정, 일본은 방위 전략 확대, 중국은 북러 협력과의 균형 속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재확인이 필요해졌죠. 그 타이밍에 김영남의 서거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영남은 외교적으로 왜 지금 죽어야 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애도는 북중 동맹의 감정 코드인가? 정치 전략인가? 김영남은 왜 국장으로 보내졌고 왜 중국은 오랜 친구라 말했을까? 여우 해설자는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된 핵심 데이터를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서거 및 장례 외교 관련 주요 수치입니다. 사망일자 2025년 11월 3일 12시 사인 암성 중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 장례 형식 국장, 조문 일정 11월 4일 오전 9시, 오후 7시, 발인 11월 5일 오전 9시, 조문 장소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 김정은 직접 조문 시각 11월 4일 새벽 1시, 국가장위위원회 김정은 최룡해 박태성 등 고위급 100명 내외,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보도, 시점 11월 4일 오전, 일면 전체 보도, 중국 외교부에도 발표 시점 11월 4일 정례 브리핑, 오랜 친구 표현 사용 마오닝 대변인 공식 언급, 김영남 중국 공식 방문 횟수 최소 20회 이상, 2005년, 2018년 포함. 이 모든 수치는 단순히 장례 정보를 넘어 북중 양국이 애도의 형식으로 전략적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김정은의 새벽 1시 직접 조문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사망 시기와 비교해봐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처럼 개인적인 시각에 맞춰 단독으로 조문을 진행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노동신문은 일면 전체를 김영남 기사로 구성했고 조선중앙TV는 방송 시작과 동시에 사망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 김영남의 외교적 위상을 국가대표 외교 아이콘으로 등극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측의 반응도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보통 북중 고위급 사망자에 대해서는 짧은 브리핑이나 차관급 언급으로 그치지만 이번에는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했고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라는 코멘트까지 나왔습니다. 김영남이 생전에 자주 방문했던 북중 주요 외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외교 라운지,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행사, 블라디보스토크 3자 정상회담, 북중 국경지대 산업시찰 등 김영남은 실질적으로 북중 외교의 의례적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우 해설자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전략의 단서입니다. 김정은의 새벽 조문, 노동신문 일면 전체, 중국의 오랜 친구 언급 숫자 속에 감춰진 외교 전략은? 여우 해설자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애도 외교로만 보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구조적으로 얽혀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중 관계는 감정의 외교인가, 전략의 외교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국제정치 프레임을 적용해 봅니다. 의례 외교론 세러모니얼 디플로머시. 이 이론은 외교가 꼭 실무 협상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의전, 장례, 국빈 방문, 일면, 보도 같은 상징 행위 자체가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는 거죠. 이번 김영남의 국장과 중국의 조문은 그 전형입니다. 양국은 직접 협상을 하지 않아도 장례라는 의식을 통해 신호를 교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있다. 관계는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고받은 겁니다. 정치적 상징론 심발릭 시그널링 시리. 국가 간 메시지는 종종 직접적이지 않고 상징을 통해 전달됩니다. 북한이 노동신문 일면 전체를 비운 것도, 중국이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정치적 상징 기제를 활용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김영남 개인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북중 동맹 체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보고 나니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그때 김영남은 북한 고위 대표단장 자격으로 남한을 공식 방문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 김영남 뒤편에는 항상 중국 외교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죠. 그걸 보고 나니 이건 외교의 유령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죽었지만 그가 쌓아올린 북중 외교의 의례 프레임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래와 중국의 애도, 이건 상징을 이용한 외교의 언어다, 의례 프레임이 작동 중이다. 여우 해설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김영남의 죽음에 중국은 이례적으로 반응했을까? 그 배경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동북아 외교 지형의 급변입니다. 2025년 10월 말 미국 국방장관은 DMZ와 판문점을 방문해 한미동맹 재조정을 시사했고 11월 초에는 APC 경주회의에서 한국은 글로벌 허브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한일의 외교 축 강화에 대한 대응 메시지가 절실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북한이 김영남 국장을 발표한 거죠. 둘째,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 심리입니다. 2023년 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기술 협력으로 빠르게 가까워졌고 2025년 상반기에는 북러 무기 교환설이 국제사회에서 본격 거론됐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관계는 유지하되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게 외교적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남은 북중 균형 외교의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은 그의 죽음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조문하는 형식 자체가 중국과 북한 간 관계의 안정성, 충성도, 유대감을 확인하는 상징적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셋째, 북한 내부의 체제 과도기 문제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비교적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위 간부 세대 교체와 핵심 파워 엘리트의 세습 구조는 여전히 불완전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영남의 죽음은 구체제의 상징적 종류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그 죽음을 외교적 공백이 아닌 연결의 제스처로 메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구조적 원인들을 묶어보면 김영남은 죽었지만 북중 관계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우 해설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애도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언어였다. 중국의 애도 외교는 러시아 견제, 동북아 외교 균형, 북한 체제, 불안까지 겨냥한 복합 전략이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문득 몇 년 전 다른 장례식을 떠올렸습니다. 2019년 11월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사망했을 때였죠. 당시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명의로 조화와 조전을 보냈고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장쩌민의 생전 업적까지 소개하며 형제의 나라 중국에 대한 감정적 우위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020년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사망했을 때 북한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면 의례도 전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다시 김영남 이야기로 돌아오죠. 중국이 김영남에게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쓴 건 그가 단지 외교관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전략이 가능한 외교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런 인물의 죽음을 북중 관계의 의례적 연결선으로 활용했고 북한은 이를 내부 결속 강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 한국 외교가 놓여있는 딜레마와 정확히 겹칩니다. 생각해보세요. 2025년 10월 말 APC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한국은 새로운 글로벌 허브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중국은 한중 고위급 회담 일정을 무기 연기했고 북한은 다시금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안보 체계에 정렬할수록 중국은 북한이라는 변수를 통해 압박력의 복원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의 일부로 김영남의 죽음은 의례를 가장한 전략적 견제로 작동한 겁니다. 장쩌민 사망 2019 북한 조선보도 중국 공동 우회 강조 상호 동맹 회복 시점의 의례 외교 김영남 사망 2025 중국 공식 애도 북한 국장 김정은
조문 북중 유대 강화, 한국 외교 균형 견제. 솔레이마니 사망 2020 북한 무응답 동맹 아님 전략 없음.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국가들을 위한 경고장이다. 김영남의 장례는 북중 간 감정이 아닌 한국 외교까지 겨눈 살아있는 견제였다. 이 사건을 따라가며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남은 죽었고 중국은 조문했다. 근데 우리한텐 이게 무슨 의미지? 생각보다 그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북중 외교의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의 외교 질서, 감정과 의례, 그리고 전략이 얽힌 상징적 장면이었죠. 김영남의 죽음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의 유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건 러시아 견제용 카드이자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에 반응하는 중국식 대응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의례 외교라는 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상대가 마음껏 프레임을 잡아버리는 영역입니다. 조문 하나, 장례 형식 하나로 전략이 통과되고 한 장의 신문 일면이 외교의 메시지가 되니까요. 한국도 이제는 단순한 한미일 안보 블록의 기대기보다 주변국들의 의례적 신호까지 해독할 수 있는 독자적 외교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은 뉴스의 말미에 숨어있는 한 문장, 한 장의 사진 속 인물 배치, 혹은 한밤중 김정은의 조문 장면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의례를 해석할 수 있을 때 외교의 판도는 바뀐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의례를 읽는 자가 외교를 움직인다. 김영남 장례는 그 시작이었다.